서울의 마천루가 뱉어내는 불빛들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박서윤은 싸늘한 사무실 공기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수십 번 검토한 프로젝트 제안서가 놓여 있었지만 시선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았다. 어깨를 짓누르는 만성적인 피로감, 관자놀이를 지끈거리게 하는 편두통,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다. 32살의 박서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굴지의 대기업 최연소 여성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그녀의 삶은 한편의 성공 신화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직장 내에서는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는 암투 속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퇴근 후에는 6살 난 딸 하윤이에게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렸다. 남편 김도진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삐걱거렸다. 서로의 일상에 지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워진 지 오래였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서윤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그녀 자신에게 보내는 위태로운 경고였다. 오른쪽 손목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가 남아있었다. 몇 해 전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로 여동생 서연이 크게 다쳤던 날의 기억. 그날 이후 죄책감은 흉터처럼 그녀의 삶에 깊숙이 각인되어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완벽주의라는 갑옷을 두르고 스스로를 채찍질할수록 내면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내일 있을 신규 프로젝트 발표는 그녀의 회사 생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경쟁사인 넥스트테크의 최지석 팀장은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이번 프로젝트마저 그의 손에 넘어간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터였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뻑뻑했고 커피로 연명한 위는 쓰렸다. 하지만 서윤은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그녀에게 성공은 생존과도 같았으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한순간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던 기억은 그녀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안정된 삶,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그녀가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자리에서 일어선 서윤은 탕비실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공허한 빛의 군집으로만 느껴졌다.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넘기자 그제야 굳어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괜찮아, 내일 발표만 잘 마치면 돼. 그럼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불길한 고요함처럼 무언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는 듯했다. 다음 날 프로젝트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최지석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도 서윤은 침착하게 대응했고, 그녀의 논리정연한 발표는 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과 성취감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가벼웠다. 오늘은 하윤이에게 일찍 들어가서 동화책이라도 읽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였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거대한 트럭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피할 새도 없었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고, 그 순간 서윤의 뇌리를 스친 것은 딸 하윤이의 해맑은 웃음이었다. 하윤아! 온 세상을 하얗게 집어삼킬 듯한 빛과 함께 서윤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이라는 감각조차 무뎌진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곳을 하염없이 떠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공포감보다는 기이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며 서윤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마침내 빛의 근원지에 다다랐을 때 서윤은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너무나 익숙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꽃밭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하늘은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감미로운 음악 같은 것이 온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이 그녀의 온 존재를 감쌌다. 그때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몇 해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젊고 건강해 보였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손길은 너무나 따뜻하고 현실적이어서 서윤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할머니, 여긴 어디예요? 저 어떻게 된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런 서윤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애썼다. 내 새끼. 이제 고단했던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좀 쉬렴. 할머니의 말에 서윤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할머니는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삶을 함께 돌아보자고 했다. 그러자 서윤의 눈앞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힘겹게 살아가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공부해 명문대에 합격했던 기쁨의 순간. 치열했던 취업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의 벅찬 감격. 남편 도진과 뜨겁게 사랑했던 연애 시절과 결혼식. 그리고 딸 하윤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그녀의 품에 안겼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의 순간까지. 하지만 빛나는 순간들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였다. 직장 동료들과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기, 질투, 성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여동생 서연의 사고. 그날 자신의 부주의로 서연이 손목을 크게 다쳤고 서연의 꿈이었던 피아니스트의 길이 좌절되었다. 그 죄책감은 서윤의 삶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그 장면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괜찮다 서윤아. 다 내 탓이 아니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녀를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부드럽게 끌어올렸다.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단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지.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용서하렴. 할머니의 말은 따뜻한 빛이 되어 서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보렴, 서윤아.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며 살아왔는지. 할머니가 손짓하는 곳에는 서윤이 알지 못했던 혹은 잊고 지냈던 수많은 사랑의 순간들이 펼쳐졌다.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주었던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던 부모님의 눈물, 그리고 무엇보다 딸 하윤이가 보내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 삶의 진정한 가치는 네가 쌓아올린 성공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이 순간 네가 느끼는 이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에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음을. 아직 네가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단다. 돌아가야지 네 딸 하윤이에게로. 할머니의 말에 서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윤이, 자신의 전부이자 삶의 이유인 소중한 딸. 그 작은 아이를 두고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다. 강렬한 삶의 의지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네 할머니, 돌아갈래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서윤이 굳은 결심을 하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서윤은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을 감싸고 있던 따스한 빛의 공간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현실로 돌아가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희망찬 여정의 시작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윤은 병원 중환자실 천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마주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과 함께 희미하게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뜨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편 도진과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서윤아, 정신이 들어? 도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서윤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빛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면서도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유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가족들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극진히 간호했지만 서유는 그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목소리와 빛 속의 평화로움을 되새기곤 했다. 그 기억은 너무나 강렬해서 때로는 지금 자신이 있는 이 병실과 가족들의 모습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서윤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보는 것, 딸 하윤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조차 경이롭고 감사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다. 회사 복귀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최지석 팀장의 얼굴이나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들을 떠올리면 숨이 막혀왔다.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있던 서윤에게 하윤이가 다가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이거 선물이야. 엄마 빨리 나와서 하윤이랑 놀아줘야 해. 그림 속 자신은 빛 속에서 만났던 평화로운 모습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며 하윤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래,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사랑.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남편 도진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속마음과 임사체험에 대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도진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 혼란스러워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서윤의 진심을 느끼고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너무 무심했음을, 서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달은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가장 큰 변화는 여동생 서연과의 관계였다. 서윤은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을 찾아갔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는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언니,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리고 나 오래전에 언니 용서했어.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그만 언니 자신을 용서해. 서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윤은 둑이 터진 듯 오열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머감매던 죄책감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오른쪽 손목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낙인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시작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서윤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이전에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초조하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다. 아침 햇살의 따사로움, 지저귀는 새소리, 길가의 핀 이름 모를 들꽃한 송이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조금씩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회사에는 병가를 연장하고 당분간 하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남편 도진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날 밤 서윤의 고백 이후 도진은 이전보다 훨씬 다정하고 세심하게 그녀를 챙겼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하윤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뮤지컬을 보러 가기도 했다. 서윤은 도진의 변화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직장 복귀 문제는 여전히 고민거리였다. 예전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서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학 시절 은사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은사님은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서윤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연봉이나 직급은 이전 회사에 비해 낮았지만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서윤의 마음을 끌었다. 오랜 고민 끝에 서윤은 이전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은사님의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했고 일 자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람찼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윤은 빗속에서 할머니가 해주었던 말들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다. 최지석 팀장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를 경쟁 상대로만 여기며 미워하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그 역시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또 다른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의 존재가 서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는 못했다. 서윤은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갔다. 거창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리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변화된 모습과 삶을 대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영향을 주었다. 가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과거에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글에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빛을 나누는 소박한 방식이었다. 한 번은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와 다투고 속상해하며 돌아온 날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잘못을 따지며 아이를 훈계했을 테지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하윤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하윤이가 많이 속상했구나. 친구랑 다투면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괜찮아. 내일 친구 만나면 먼저 미안해하고 용기 내서 말해볼까? 그럼 친구도 하윤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윤이는 엄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은 그 순간 자신이 딸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듯 서윤의 마음에도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윤은 새로 옮긴 사회적 기업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분주했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삶을 반추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불안한 마찰을 정신없이 몰던 과거의 자신은 이제 그곳에 없었다. 대신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 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신이 서 있었다. 물론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을 던져주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다. 남편 도진과의 관계도 항상 봄날처럼 화창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소한 오해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예전처럼 쉽게 절망하거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빗속에서 깨달았던 사랑의 힘, 용서의 의미를 기억하며 한 걸음씩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시켜 나가려 노력했다. 딸 하윤이는 그런 엄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윤이는 종종 엄마의 손목 흉터를 만지며 물었다. 엄마, 이 흉터 이제 안 아파? 그러면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제 괜찮아. 이건 엄마가 아주 용감해졌다는 증표거든. 여동생 서연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돈독해졌다. 서연은 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가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서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새삼 깨닫곤 했다. 그녀의 특별한 경험은 여전히 가슴속에 비밀처럼 간직되어 있었지만 그 경험이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은 결코 비밀스럽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잔잔한 평화와 지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위안과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댓글을 다는 것을 넘어 작은 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 거창한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깨달음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유는 우연히 이전 직장 상사였던 최지석 팀장을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바쁘고 초조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최 팀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인사를 받았다.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눈치를 보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테지만 이제 그는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인간으로 보일 뿐이었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만의 무게를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연민마저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빗속에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보렴. 이제 그녀는 그 답을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마음의 평화, 그리고 세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행복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내적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삶이 계속되는 한 새로운 도전과 시련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유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번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고 그곳에서 삶의 가장 찬란한 빛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빛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그녀가 어떤 어둠과 마주하더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줄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시간, 서유는 딸 하윤이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하윤이는 제잘거리며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서유는 그런 딸의 모습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문득 몇 년 전 자신을 덮쳤던 그 끔찍했던 사고와 그 이후의 신비로운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고통과 혼란은 이제 희미한 기억의 편린으로만 남아 있었지만 그 경험이 가져다준 삶의 변화는 그녀 존재 자체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해진 땅처럼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평화로워져 있었다. 엄마, 저기 봐! 민들레 씨앗이다! 하윤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바람을 타고 하늘하늘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들이 흩날리고 있었다. 서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저 민들레 씨앗과 같을지도 모르겠다. 어디로 날아가 어떤 곳에 뿌리 내릴지 알 수 없지만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 아닐까.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미래를 계획하거나 통제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 대신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작은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남편 도진과의 관계는 여전히 때로는 서툴고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과 노력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한 신뢰로 묶어주고 있었다. 서유는 이제 도진의 침묵 속에서도 그의 깊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도진 역시 서윤의 변화를 존중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여동생 서연은 언니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서연은 언니의 변화를 보며 자신 또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종종 이야기하곤 했다. 두 자매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서윤은 서연이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비록 프로 연주가의 길은 아니더라도 음악을 통해 기쁨을 찾는 서연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직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은 이전 대기업에서의 생활만큼 화려하거나 높은 연봉을 보장해주지는 않았지만 서윤은 그곳에서 진정한 보람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경쟁보다는 협력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서윤은 그 속에서 진정한 동료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주 가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날이면 서윤은 빛 속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과 온화한 미소는 여전히 그녀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전해주었던 메시지, 삶의 진정한 가치,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화장이나 죽음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어렴풋한 깨달음 또한 그녀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굳이 세상에 알리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조용한 메시지가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공감과 배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곤 했다. 공원을 나서는 길, 하윤이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엄마,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그렇지? 서윤은 고개를 들어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색과 보라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하늘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 정말 아름답네. 하윤아, 엄마는 네가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인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삶이라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살아가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비록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은 그녀를 언제나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녀만이 간직한 소중한 별자리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서윤의 삶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조용하지만 꾸준히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그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채워나갔다. 남편 도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고 사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더욱 단단하게 성장했다. 딸 하윤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여전히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질문이 점점 많아졌다. 서윤은 그런 하윤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하윤이는 엄마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자신감 있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자라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즐겁게 생활했다. 서윤은 하윤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다.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윤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직함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꼈다. 가끔은 문득 그 신비로웠던 임사체험의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다. 빛 속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 그녀의 따뜻한 음성,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서윤의 삶 깊숙이 뿌리내려 그녀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일상 속에서 조용히 실천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은 가족들과 함께 집 근처 수목원을 찾았다. 화창한 햇살 아래 푸르른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다. 하윤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도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몇 년 전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숨가쁘게 달리던 시절의 자신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여전히 삶의 무게를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그녀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거창한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빗속에서 할머니가 말했던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말의 의미일지도 몰랐다. 해가 저물 무렵 수목원을 나서는 길에 하윤이가 서윤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오자. 그래, 우리 하윤이가 좋다면 언제든지 또 오자. 서윤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삶이라는 이름의 이 아름다운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녀는 이제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깨달음,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행복을 상징하는 그녀만의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 앞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며 사랑으로 채워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서윤은 어느덧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다. 딸 하윤이는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편 도지는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서윤 역시 사회적 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밀도와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임사 체험 이후 그녀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려 애썼고 갈등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더 넓은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려 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어느덧 하윤이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예민해져 있던 시기 서윤은 딸에게 조급해하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묵묵히 지지하고 격려하는 엄마가 되어주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입시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강박감을 딸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윤아, 결과도 중요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하윤이는 큰 위로를 받았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여 기쁨을 누렸다. 딸의 성공적인 대학 진학은 서윤에게도 큰 행복이었지만 그녀는 그 결과 자체보다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도진과의 관계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깊어졌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가끔은 사소한 일로 의견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들은 웃으며 화해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있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렇지? 어느 주말 저녁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도진이 문득 말했다. 서윤은 잔잔한 미소로 답했다. 그러게. 하지만 난 지금의 우리 모습이 참 좋아요. 함께 걸어온 시간만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서윤은 자신의 특별했던 경험을 이제는 아주 가까운 몇몇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나누기도 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서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녀의 삶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점차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친구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받은 깨달음과 위로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한 줄기 빛을 보았고 그 빛의 따스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할 뿐이었다. 여전히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제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표식이었다. 그녀는 가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여전히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만을 찾으며 불안하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믿었다. 그것은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마음의 평화, 그리고 세상의 작은 선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삶의 정수였다.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진 서윤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소박한 전원 생활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찾아오는 하윤이와 손주들을 맞이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었다. 창밖으로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듯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났던 모든 순간들, 모든 인연들, 심지어 아픔과 시련까지도 모두 감사함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리며 마침내 평화로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윤과 도진은 계획대로 은퇴 후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집 앞에는 아담한 텃밭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사계절 아름다운 산의 풍경이 펼쳐졌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서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흙냄새를 맡고 직접 키운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의 큰 기쁨을 주었다. 오후에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도진은 은퇴 후 평소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시작하여 작은 가구들을 만들곤 했는데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의 작품들은 집안 곳곳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주말이면 딸 하윤이가 남편과 어린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시골집 마당에서 뛰노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서윤과 도진에게 더 없는 행복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손주들에게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하윤이는 엄마의 평온하고 지혜로운 모습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고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느덧 70이라는 나이를 훌쩍 넘긴 서윤은 여전히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잔잔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총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특별했던 임사 체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등불이 되어 매 순간 그녀가 사랑과 감사 그리고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그녀는 문득 빛 속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 빛 속으로 돌아가 할머니와 재회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시작, 영원한 안식으로 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었다.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왔기에 그녀는 다가올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특별한 영웅담이나 극적인 성공 스토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깊은 고뇌와 절망,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찾아낸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보여주었다. 어느 봄날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내리쬐던 오후, 서유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흔들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안식처에 다다른 순례자처럼.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남아있던 희미한 흉터는 이제 그녀의 영혼이 걸어온 아름다운 여정을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처럼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서윤의 육신은 그렇게 조용히 잠들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 그리고 삶을 통해 보여준 잔잔한 감동은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빛으로 남아 빛날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길 잃은 영혼들에게 작은 위안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원한 등불이 될 터였다.